이란 전쟁 상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상하고 이러는 와중에 폭격받아가지고 두드려 맞고 알고 있는 북한의 뭐 간부들, 유명한 사람들 다 죽는 거라고 보면 되죠.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가지고 베이징에 트럼프가 오게 되는데 그때 아마 김정은한테 완전히 북한의 영변을 폭격하겠다. 사실 핵이라는 게 어떤 검증 절차가 뚜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그걸 뭐 핵을 개발했다고 북한의 핵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버지인 김정일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본인이 4차례를 더 진행해서 6차례의 어떤 기술적인 완성 단계에 도달한 거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자기네들 헌법에도 뭐 핵 보유국이라고 이렇게 못 박는 움직임을 했는데 이건 기술적인 수준의 어떤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핵 보유라는 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그 핵 보유라는 프로세스를 밟아서 미국으로부터 기본적으로는 체제를 보장받는, 공격을 안 받는다는 어떤 그런 목적이 강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대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억제력,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거로 주장을 하고, 또 핵이라는 게 이중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 전략적 지위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을 획득하려는 게 있었죠. 사실 우리가 북한 핵을 많이 깔봤던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북한 연구를 처음 시작한 게 93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첫 출근을 한 게. 근데 그날 바로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NPT 체제를 탈퇴한다고 선언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북한 핵과 저는 운명적으로 만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년대부터 북한이 핵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든가 또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IAEA 국제력 원자력 기구가 특별 사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못 받겠다 하면서 NPT를 탈퇴 선언을 하면서 이제 북핵 위기가 93년 3월에 처음 터진 겁니다. 그리고 94년 되면서는 완전히 북한의 영변을 폭격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이란 전쟁 상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94년 10월 21일 날 미국하고 북한이 제네바에서 기본 핵 합의를 맺죠. 어그리드 프레임워크이라 그래서 너희들 그래 주장대로 평화적 핵동력 공업 그러니까 발전을 위해서 전력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연구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경북도 신포에다가 경수로 발전소 지어줄게. 그러면 너희 핵 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동안 발전소 짓는 동안에 너희들 일반 화력 발전소 돌릴 수 있는 중유 50만 톤 해마다 공급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됐던 거죠. 이란하고 미국하고 JCPOA라 그래가지고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맺었던 2015년 그 합의랑 똑같은 거야. 그게 깨지면서 이란은 지금 핵 보유 이런 프로세스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라늄 농축한다 뭐 이런 거 하다가 지금 엄청 두드려 맞고 있는 거고, 북한은 그 사이에 좀 더 미국을 기만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오랫동안 벌었잖아요. 20년 이상. 그러면서 어느덧 핵실험을 하고 이러면서 완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센 사람을 상대하고 센 사람만 좋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직 핵을 개발 못한 이란은 마음껏 좀 들고 패자 이거고, 북한은 김정은 대단한 녀석 뭐 이러면서 지금 뭐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가지고 베이징에 트럼프가 오게 되는데 그때 아마 김정은한테 김정은 지금 약간 가슴이 한편으로는 좀 부풀어 있고 한편으로는 좀 조마조마하겠죠. 아, 트럼프 형님이 또 베이징 오는 길에 나보고 또 하자 그러면 이걸 잘 요리해서 핵 보유국으로 어떻게 좀 인정받을 수 없을까. 핵 군축 협상 이런 꿈을 좀 꾸고 있을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의 그 37년 철권 통치, 신권 통치를 했던 알리 하메네이도 협상하고 뭐 이러는 와중에 폭격받아가지고 두드려 맞고 자식들까지 다 죽고 핵심들 49명 핵심 수뇌부가 다 죽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북한 얘기하면서 알고 있는 북한의 뭐 간부들, 유명한 사람들 다 죽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런 공포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북한의 핵을 좀 깔봤냐. 사실 NPT 탈퇴하고 뭐 이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그러고 이럴 때도 그거를 그래도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막아주겠지 이런 게 있었고,
무엇보다는 우리 한국 당국이나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마주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난다 이러면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때리듯이 때렸어야죠. 아니 어떻게 뭐 폭격 그럼 당신 호전적이고 너무 뭐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한반도 전쟁 만들자는 거냐. 94년에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영변을 예방 폭격하겠다 그랬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뭐 말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 때렸으면 지금 북한 주민들 2,500만이 이런 정말 지옥 같은 이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고, 우리도 지금 북한 핵 가지고 저렇게 뭐 정책적인 이런 소모를 해야 되고 온 우리 국가 체제가 북한 핵 때문에 이렇게 좀 이게 김정은이가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저 핵을 인질로 해서 우리한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뭐 땅을 치고 우리가 후회를 하겠지만 그때 되면 사실은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핵기술이 사실 처음에는 많은 부분이 거짓이었어요. 북한이 기만을 한 거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블러핑을 하면서. 그렇지만 점점 더 북한은 먼저 북한이 항상 그렇죠. 엄청난 뭐를 개발한 것처럼 선전해놓고 이런 다음에 그 뒤에 촘촘히 메워오는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군 당국이나 대북 정보 당국이 북한핵에 대해서 조잡한 형태의 뭐 초보적 수준의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임하다가 지금은 국제기구가 북한을 핵탄두가 한 90개 정도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합쳐서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통계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핵을 많이 만들고 다종화해라. 다양한 종류로. 쉽게 말하면 이러거죠. 서울 때릴 것도 만들고 일본 주일 미군기지 때릴 것도 만들고 아니면 미 동부, 사실상의 미 전역을 다 때릴 수 있는 뉴욕이나 워싱턴 때릴 수 있는 거 만들어라. 그걸 또 투발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어라.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요건 뭐 약간 오해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다 보면 핵을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 이런 거 등장하죠. 화성 17, 18, 19 이제 뭐 20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데 그런 미사일을 보면은 당연히 핵탄두를 북한이 뭐 90개 이상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31형 뭐 이런 탄두를 여러 개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란이 최근 이란 전쟁하면서 지하 갱도에 엄청난 거를 보여주듯이 북한도 보여줬잖아요. 사실 김정은이 제가 보면 이건 넓은 의미에서 촌티를 내는 거예요. 세계 어느 국가가 핵 보유국 뭐 5개 국가에다가 지금 인도,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 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9번째의 사실상 핵 보유국이 뭐 되겠다 그러는 거겠죠. 그 국가들이 북한 빼놓고 최고 지도자가 우리 핵 가지고 있다고 핵탄두 가지고 자랑하고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핵은 주머니 속에 넣어서 전략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사실 쟤들 틀림없이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보여주진 않아. 더 무섭죠. 북한처럼 막 드러내놓고 우리 화산 31 표준형 탄두 막 빨갛게 칠해가지고 국방색 칠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이러는데 이거 사실 좀 촌스럽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근데 어쨌든 뭐 가지고 있다고 또 주장하고 막 보여주고 이러니까 우리가 대응은 해야 되는데요. 그 군사 퍼레이드 할 때 있죠. 북한 군인들 중에 여기다 뭐 X반도 해가지고 배낭인데 이렇게 또 핵마크 막 달고 화생방 마크 달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핵배낭이라면 이런 거잖아요.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직접 가서 던지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이 직접 메고 뛰어내리는 이게 이제 핵배낭인 거예요. 사실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탄도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고 뭐 사진으로 다 찍고 이랬던 건데 이 핵배낭은 직접 메고 소형 뭐 전술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뛰어내린다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죠. 굳이 뭐 사람이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오히려 뭐 화학무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폭식으로 한다. 옛날 가미가제식으로. 그러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은 핵배낭이고 걔들이 얘기하죠. 또 핵배낭을 메고 뭐 적의 심장으로 간다. 그리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파견됐던 북한군 최정예 부대인 폭풍군단 11군단 소속의 정예 부대다. 이렇게 해서 핵을 든 암살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핵을 투발하는 방법은 아닐 거고요. 아마도 일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핵을 뭐 이렇게 있을 때 방사능 같은 거 제독하고 제거하는 이런 부대의 어떤 상징성을 이렇게 보이는 거다. 그리고 그걸 이제 핵 배낭으로 우리가 부르는 건 그 외형상 그게 마치 그 핵을 가지고 공수부대처럼 뛰어내려가지고 핵을 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터트릴 정도면은 굳이 낙하산을 메고 떨어질 필요도 없겠죠. 그냥 떨어져서 폭발시키면 되겠죠. 뭐 그런 좀 뒷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북한의 그 다양한 이 핵을 이용한 투발 수단의 어떤 다양화라는 점에서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특수부대 훈련의 강도라든가 이런 건 북한이 훨씬 높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잘 하지 않는 차력쇼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철근 뭐 두 사람이 막 가슴에 대고 밀어가지고 철근이 막 휘어지고 벽돌 뭐 좀 상상할 수 없는, 요즘은 저희 태권도 기와장 격파에도 다 그냥 플라스틱 기와 그 강도 있는 거 가지고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사실 아직도 재래식으로, 우리 군도 물론 60, 70년대, 80년대 뭐 그렇게 했었죠. 근데 아직도 그런 거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북한 군처럼 우리 특수부대가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아마 군에서 인권 문제, 뭐 가혹하다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을 거고, 실제로 우리 군도 과거에 보면 약간 특수한 훈련하다가 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죽고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기는 힘든데, 북한은 어쨌든 자폭 공격이라든가 그리고 거의 살인병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북한군 병사하고 우리 병사들 그 특수부대, 우리 뭐 707이나 이런 쪽하고 폭풍군단, 11군단 여기 훈련하는 거 보면 일단 체격에서는 우리가 압도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보면 잘 먹어서 막 또 뭐 이거 터지잖아요. 근데 북한군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랐어요. 뭐 벗겨가지고 또 김정은 앞에서 막 이렇게 화이팅 하는데 그거 보면 갈비뼈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과연, 물론 이제 적개심이라든가 대적관 이런 것들 세뇌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에서 보듯이 막 자폭하고 이러는 그런 것들 보면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강도의 훈련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특수 전력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월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특수전에서 지금 뭐 북한처럼 차력쇼하고 힘자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첫째는 전술입니다. 뭐 맨손을 가지고 싸우든 간단한 전투 장비를 가지고 싸우든 그 전술이 어떻게 잘 개발되어 있느냐 이런 게 미국이나 서구의 군대, 또 일본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군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전투 장비죠. 그 군인들이 얼마나 과학화된 첨단 장비들을 착용하고 있냐. 요즘 뭐 거의 웨어러블 이 장비들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뭐 북한도 못지않네, 복장도 너무 좋고 이런데, 그게 김정은이 앞에서 시범 보이는 아주 제한된 규모의 부대들한테만 제공이 되는 거지, 나머지 부대들한테 그게 전반적으로 보급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0만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고, 북한에 애들 놔뒀다가는 뉴욕, 워싱턴 박살 나겠구나.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냥 제거하는 거죠. 트럼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라도 뭔가 할 거다. 저는 김정은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판을 내리게 되겠죠. 사실 핵을 가지고 북한 체제가 끝까지 존속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다, 또 핵 버튼을 자기가 죽기 전에라도 누르면, 우리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험하지, 만약에 자기가 정말 죽을 그 고비가 되면은 뭔가 누르고 터뜨려서 한반도를 다 핵으로 불바다를 만들고 죽을 거야. 그러면 히틀러가 왜 지하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왜 후세인이 고향 부근의 하수구 밑에 숨어 있다 잡히고 이러겠습니까? 다 마지막에 뭔가, 야, 이건 사생결단이다, 총
돌격하자. 그리고 핵이 김정은이 얘기하듯이 만능의 보검,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체제를 지켜주는 보검 같은 그런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면 왜 핵을 수만 기나 갖고 있던 소련은 멸망하고 해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가지고 있으면 물론 폼나고 든든할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보면 위기감을 느끼죠. 과거에 미소 냉전 시기에 핵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얼마나 국제사회가 냉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쿠바에 러시아가 핵미사일 기지 만들려 그러고 미국이 거기에 반대하면서 쿠바 위기, 세계 전쟁 위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왜 맞았겠습니까? 핵의 위협, 이런 것들은 분명히 큰 거는 맞는데요. 그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중국, 이런 소위 말하는 빅5,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로 불리는 이 5대 강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과 북한처럼 불법 무허가로 허가받지 않고 가스통 갖다 놓고 주변에 다 날려버리겠다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경찰 특공대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그게 인질극을 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뭔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도 알죠. 그게 끝까지 자기가 갈 수 있다, 없다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김정은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이러는 행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최근 들면. 왜? 트럼프 형님이 이게 보통 형님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띄워주는 거는 겉은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자기가 불장난을 할 것 같다 이러면 어느새 마두로 꼴이 되거나 하메네이 꼴이 되거나 하는 거 아니까 M1 한국에다가만 대고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최근에 미사일 열심히 쏘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되죠? 사거리 136km, 140km, 길어야 300km. 한반도 기껏해야 주일미군 정도까지 그 정도만 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와 큰일 났다 이러면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한반도 상황관리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정도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아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자기가 핵을 탑재한 ICBM을 가지고 태평양상으로 시험 사격을 하거나 시험 발사를 하거나 이러면 미국이 어느 순간 판단하는 거죠. 아, 북한에 애들 놔뒀다가는 캘리포니아에 떨어지고 시카고 떨어지고 뉴욕, 워싱턴 박살 나겠구나.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냥 제거하는 거죠. 동해에 함대 몇 대 띄워놓고 항공모함 몇 대 띄워놓고 곧바로 들어가서 제거하는 겁니다. 핵이 있으니까 쉽지 않다. 우리가 마두로 잡아갈 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두로는 카리브해 연안에 조그만 나라니까 들어가서 그런 거고, 이란은 47년 신정체제고 이란이 인구가 9천만이고 군이 정규군까지 포함해서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서 61만 명입니다. 저건 안 돼. 중동 땅도 넓고. 들어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북한은 핵도 있고 옆에 중국도 있고 어렵다? 그렇지 않죠. 저는 전격적으로 또 좁습니다. 중심이 좁아요. 작전 중심이. 금방 들어가서 금방 해치우고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핵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건 자기도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자기 딸인 주애로의 어떤 권력 이런 걸 넘겨다 보고 20, 30년을 자기는 내려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이 핵을 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아니면 그 이후로라도 협상을 해서 자기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거 좀 풀어주고 미북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살 숨통을 만들자. 저는 김정은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친미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자기 독재 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트럼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라도 뭔가 할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 북한의 핵시설에서 근무하다 왔다 이런 분의 이제 증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면 노심에 이제 들어있는 이 연료를 태워가지고 꺼낸 이제 핵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그거를 보통 우리도 이제 경수로 발전소도 마찬가지죠. 폐연료봉을 대형 수조에 담아 놓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면 파란 색깔이 있는 이 수영장 물 같은데 사용 후 연료봉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어떤 분이 이제 그랬죠. 내가 거기 있었는데 수조 관리를 내가 수영하러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거 내가 꺼내오고 이랬다. 그건 좀 과장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그거를 아무런 방사능 이런 거 처리 안 하고 그냥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핵실험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북한의 핵실험장 6차례 지금까지 핵실험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함북 풍계리의 산에 산악지역이죠. 거기 뭐 심심산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계속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화강암 구조라 그러지만 거기서 핵실험을 하다 보면 엄청난 충격이 있잖아요. 그것도 6차례나 있었고 그게 우리 쪽에서는 인공지진으로 감지가 됩니다. 한반도에 지진을 관측하는 장비가 있어요. 시설이.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이게 인공지진인지 아니면 자연지진인지 판가름이 나고 즉각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거다 아니다. 진앙이 그 풍계리에 있는 만탑산 핵실험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면서 그 핵실험을 했던 그 갱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겠죠. 당연히 그거를 뭐 우리 기준이나 국제 기준으로 그런 걸 관리했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하 침출수를 통해 가지고 그 물이 동해 쪽으로 이제 흘려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화대군이라든가 그 인근의 풍계리 주민들이 그 지하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33,000명 정도 지금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거의 우리 한 개 군 정도 급이거든요. 그 정도로 탈북민이 많으니까 풍계리 지역이라든가 그 인근 지역 주민들도 몇십 명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 본인이 승낙하는 분들을 표본으로 이렇게 해서 방사능 오염 수치 이런 걸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좀 유의미한 어떤 피폭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분명히 이건 직접적으로 그 피해다 이게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현지에 가가지고 그 지하수라든가 이런 거 채취하고 그분들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왜 방사능 피폭이라는 게 우리가 자연생활 중에도 방사능 피폭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이나 이런 거 또 치아 같은 거 촬영하면서도 우리가 미량이지만 피폭을 당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북 인권단체라든가 북한 민주화단체, 탈북민단체에서는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고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이 내놓는 자료는 상당히 유의미한 그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통일부도 그거를 조사를 또 객관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또 정권에 따라서 보수 정부냐 뭐 진보 정부냐 여기에 따라서도 약간 또 견해차가 있고 방사능이라는 게 그렇게 피폭되는 게 아니야 이런 전문가들 분들끼리도 사실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이가 스스로 인정했어요. 핵과 미사일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 체제를 지키는 보검이다 이러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허리띠를 조여매고 쫄쫄 굶어왔다 이 얘기를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김주애를 데리고 그 4년 전에 미사일 발사장에 처음 김주애를 데리고 나와서 약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김주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던 거예요. 자기 애를 데리고 나와서 자 우리가 선조 때부터 이렇게 쫄쫄 굶고 핵을 개발한 거는 우리 미래 아이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북한 어린이들 안전을 또 언제 그렇게부터 챙겼다고 이거를 위한 거다. 우리가 그래서 쫄쫄 굶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북한이 핵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핵이나 미사일 그것 때문에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2006년 처음 핵실험한 이후부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북한에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북한이 또 해외에 나름대로 판매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송이버섯, 뭐 조개 같은 거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하고 이런 거 나름대로 품질 좋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명태 들어오고 뭐 이랬던 거 그거 지금 다 끊겼습니다. 그거는 뭐 자잘한 수준이죠. 사실 석탄이라든가 또 뭐 북한에서 많이 나는 마그네사이트라든가 이런 광물들 수출하는 것도 다 막혔잖아요. 완전히 꽁꽁. 그리고 국제금융망에서 지금 완전히 퇴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죠. 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미사일 한 방 쏘면 북한 주민들 전체가 보름치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날아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핵과 미사일 외에도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체 뭐 퍼레이드, 불꽃놀이 하고 뭐하고 이러면 그거 다 어디서 조달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중국에서 폭죽 사가고 이래서 하는 거지 북한이 자체적으로 그런 거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몇십억 몇백억씩 쓰는 거잖아요. 야, 이거 제발 좀 옥수수라도 사가지고 주민들 먹여라 이러는데 김정은이 그런 걸 챙길 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그 해외에서의 어떤 조달 이런 것들, 아니 식량이 당장 부족하면요 우리 한국 정부에다가 야 식량 좀 긴급 지원해달라 이러면 우리가 안 주겠습니까? 그렇게 주고 싶어서 안달인데 그건 주죠. 사실 보수 정부라도 줍니다. 그거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런데 대남 차단벽 치고 자존심 있으니까 남조선 거 밟지 마라.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북한에 주려고 그러고 정상회담을 3차례 하고 북미 회담 2차례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도요 쌀 한 톨 못 줬습니다.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포대를 몇억 원 찍어놨다가 북한이 끝내 거부해서 못 줬어요. 지금 김정은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도 있고 체면도 있잖아요. 남조선 우리의 최고 적이고 제일 주적이고 상종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쌀 받아 먹었다 이렇게 됐다가는 난리 날 것 같으니까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외에서 빌려오거나 차관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굶어 죽습니다. 40%인 1100만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고 올봄도 지금 북한이 녹화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가뭄이에요. 봄가뭄.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4년 전인가 북한이 개성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했어요. 나름 잘 먹고 산다는 지역인데 그리고 평양에도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식량이 부족해서 뭐 굶어? 그게 말이 돼? 그리고 굶어 죽는다고? 실제로 평양에도 문제가 생겼고요. 이게 소문이 아니라 김정은이 그때 평양에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이게 핵심층이 동요할까봐 갑자기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표창장 같은 거 쫙 내보이면서 자랑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챙겨가지고 있는 비축미 있잖아요. 그 최고 지도자 몫으로 자기가 쟁여놓은 물자들 쌀 긴급 방출해가지고 풀으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영상 보면 식량 배급소에 가가지고 엄마랑 아버지가 울어요. 장군님 이제 우리 애들 굶어 죽지 않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 그게 나라 꼴이 체제 꼴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북한에 사시다 오신 분들이요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대형마트에 처음 가가지고 엄청 쌓여있는 쌀 보고 놀라세요. 포장도 뭐 10kg, 뭐 5kg, 3kg짜리도 있고 우리 쌀값 얼마 안 합니다. 그거 하나 사면 우리 뭐 다른 거 먹는 게 많으니까 한참 먹잖아요. 북한은 쌀, 옥수수하고 감자가 주식이에요. 쌀 정말 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되면 해외에 가서라도 차관이라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핵심층 정도만 챙기면 되고 나머지는 내가 뭐 그것까지 챙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